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드로잉의 샴박입니다. 드로잉 잘하는 꿀팁으로 계속 이제 라이브 그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16번째 방송이고요. 드로잉 잘하는 꿀팁이라는 주제로 방송은 일단락을 하고 나중에 또 뭐 또 혹시 또 좋은 팁들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팁들이 또 생각이 나면 그때 한 번씩 또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드로잉 잘하는 꿀팁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막방입니다.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일리 드로잉 예고해 드린 대로 데일리 드로잉 컨셉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좀 그 다양한 그 재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항상 이제 그 드로잉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쉬운 그림 또 이제 쉬운 주제들로 이제 많이 그 영상들을 만들었었고요. 제 채널에 가보시면 되게 이제 기초적인 그 수업 내용들은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클래스를 운영한다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요즘 트렌드에 좀 맞게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기초적인 그것들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많이 이제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다음 이제 데일리 드로잉 컨셉부터는 조금 더 저도 좀 즐길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퀄리티도 조금 더 있는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위주로 또는 이제 그런 소재나 재료들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특이한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제 마지막 그 드로잉 잘하는 꿀팁의 마지막 컨셉으로 제가 그 투시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입체 아이고 시리가 아무 때나 켜지네요. 예. 입체적인 이제 드로잉을 할 때 항상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이제 투시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기본 그 수업 진행할 때 반드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가르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뭐 소묘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스차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도형 이런 이제 도형들을 이용한 투시를 가르치거든요. 이런 도형들을 이용한 투시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이제 취미 하시는 분들께는 따로 이렇게 투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예, 왜냐하면 투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게 되면 그게 단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돼 버리니까 또는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돼 버리니까 사실 이제 형태에 대해서 되게 좀 둔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그 자유롭게 좀 그림을 하셔야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투시에만 또 집착을 하시게 되니까 또 재밌는 그림들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진행이 되고 나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려요. 근데 투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배우거나 익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 이 사진 속에는요 투시가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라고 하는 게 공간을 3차원 공간을 어, 2차원 공간에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그 규칙을 찾았을 때 이게 뭐 평행인 선들은 하나의 소실점에서 만나더라 막 이런 이제 개념인 거거든요. 제가 따로 그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할 때나 또는 뭐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들에 보면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기초 드로잉 과정에도 있고 기초 소묘 과정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여기서 따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편집본을 들어갈 때 기본적인 투시에 대한 내용은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투시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만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어, 잠깐. 화면을 좀 이제 보시면, 예, 제가 뭐 일러스트나 뭐 이런 그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그림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예, 이걸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림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를 할 때 투시도를 우리가 이제 그림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일단 한 장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풍경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풍경 사진을 보면 이제 투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풍경을 볼 때 항상 보게 되는 거는 1점 투시나 2점 투시 또 뭐 위아래에서 내려다볼 때는 뭐 3점 투시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 평면 화면에는 3점 투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화면 자체에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이 이미지에는 이미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눈을 가지고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3점 투시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요걸 가지고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 색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투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서 들어온 라인은 대략 이제 요게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빼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라인은 이렇게 들어가죠. 대략 따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경우가 이쪽을 향해 들어가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투시를 배울 때 1점 투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그림에도 또 그랬네. 일점 투시는 소실점 하나에 모인다라고 배워요. 예, 소실점 하나에 모인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풍경에 가보면 풍경을 그리면서 보면요. 이렇게 소실점 하나에 딱 정확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이럴까요? 근데 배울 때는요, 항상 소실점 하나 또는 이제 2점 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실점이 두 개겠죠? 뭐 3점 투시는 소실점이 3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풍경을 그리거나 정물을 그리거나 할 때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 이런 이제 육면체 정확하게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의 육면체나 뭐 이런 형태를 그릴 때 3점 투시가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투시의 소실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요, 되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다 평행의 직각인 개념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1점, 2점, 3점 투시는 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생겨요 라고 이렇게만 배워놓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할 때 또는 그림을 그리실 때 그 소실점 찾다가 이거 아닌데 난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니잖아, 이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어, 1점, 2점, 3점 투시의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려면 직각과 평행인 세상이어야 돼요. 직각하고, 아이고, 글씨가 너무 안 이쁜데요. 그래서 투시가 제일 잘 맞는 데는 어디냐면요, 딱 구획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나눠져 있는 막 도시, 아파트, 신도시 요런 그 각이 딱딱 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게 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박스,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박스 내지는 어떤 제품, 정확하게 직각과 수직, 수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뭐 실내 공간의 벽이라든가 실내 공간의 천정이라든가 건축할 때도 직각이라든가 그 수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킨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소실점 하나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간을 그릴 때는요, 그 소실점 하나에서 그 멈추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스톤블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실점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이 개념으로 너무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너무 이 개념으로만 들어가면요, 정말 직각으로 이루어진,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되게 공간, 되게 차가운 공간, 예, 그런 공간들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아무리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는 제품이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오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소실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물론 어떤 공간을 내가 창조하고 그 공간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실점에 대한 개념을 점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공간을 연출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연출된 공간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공간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의 소실점, 뭐 두 개의 소실점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투시도를 운용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자,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투시도를 설명하고요, 키포인트로 딱 요것만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줘요. 뭐냐면 투시라고, 투시가 정확하게 성립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투시의 소실점, 그죠? 투시에서 얘기하는 소실점이 정확하게 모이려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평행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평면상에서의 평행뿐만 아니라 이 선과 소실점을 만들려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하거나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멀어지는 공간에서 이 선과 이 라인이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길이 쭉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쭉 간다. 그거는 길이 계속해서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서 이게 평행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투시를 적용시키고 소실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평행인선이어야 돼요. 평행. 이 전제 조건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배우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거는 모이지 않는 거지? 내지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하고요, 항상 이게 어떤 소실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평행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평행이 아니라면 방향은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꼭 소실점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소실점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예, 언덕이라서 꺾여 있고요. 이렇게 꺾여 있고, 예, 이렇게 가고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이 건물과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보면 요 건물과 요 뒤에 있는 건물은요, 이 라인만 봤을 때는 두 개가 평행이 아닌 거예요. 놓여져 있는 방향이. 얘는 이렇게 가지만 얘는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임평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평행으로 구워놓고 여기다가 얘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투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뭐에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투시가 적용이 됐든 안 됐든 약간의 투시가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화면에 또는 뭐 이미지상에 보인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평행인선은 건물을 봤는데 얘하고 평행인 것 같고 얘하고 평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평행인선은 뒤로 갈수록 모인다라는 어떤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인다. 모이고 있잖아요. 그쵸?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공간에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간단한 물체를 그릴 때도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입체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용면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되는 거예요. 얘도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거든요. 그럼 뒤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뒤로 갈수록 모인다고 했으니까 뒤로 갈수록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얘네 둘이는 모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얘하고 평행인 선이 여기도 밑에도 하나 또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러면 모이게 된다. 뒤로 갈수록 모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얘가 앞인지 뒤인지만 정확하게 찾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앞과 뒤의 개념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간을 그릴 때 투시를 적용시키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1점 투시 정도 라인으로 지금 제가 그어드린 선들 같은 경우의 느낌을 먼저 잡아놓고 건물을 그리면 훨씬 편하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투시 라인을 잡아놓고 나서 이 건물을 그리면서 그냥 무조건 여기에다 다 맞춰버리면 이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미세한 꺾임이나 공간에서 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의 그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은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투시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건 개념인 거고, 이 개념을 맞춰서 기본적인 시작은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관찰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원래 평행인 라인인지 아니면 각도의 기울기가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절대 수평선이나 절대 수직선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같은 라인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미지는 이거죠. 예, 이 이미지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건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투시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만 해놓고, 두께만 좀 조정하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투시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사진은 보시면 풍경이죠. 이게 뭐 사진을 보고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풍경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풍경에 나가서 실제 공간을 보고 그릴 때는요, 투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미지에서만큼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 그거는 인간의 눈이 하나가 아니고 눈이 두 개에다가, 인간의 눈은 자동 카메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즉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투시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은 풍경에 직접 나갔을 때 이게 이렇게 투시가 모이는 거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투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려면 사실 이제 이미지,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카메라로 이미 찍을 때 2D 화면에 3D를 담은 거기 때문에 투시가 적용된 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투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투시를 적용하는 공부가 되신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일단 제가 투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투시에 대한 분석을 좀 드리면, 자, 일직선, 이 일직선도 완전 수직이 아니죠. 예, 완전 수직이 아닌 상태고요. 예, 그리고 자,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요. 저 위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라인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라인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라인이 하나 생겼는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결론은 뭐다? 얘는 언덕에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른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축물의 투시 라인이 이 라인의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소실점이 아니라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뒤로 가면서 만나는 소실점에서 이 건축물의 투시 라인 소실점이 잡힐 수 있는 거다. 이 부분은 이미 얘네들하고는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다른 기울기가 나온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가 여기가 되고 뒤쪽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정도의 느낌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 라인은 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쪽 라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라인은 턱이 있는 것 같아요. 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고요. 여기는 또 턱이 있죠. 이렇게 복잡해져요. 예. 여러분들 그 일점 투시라고 하는 거를 뭐 하나만 딱 적용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투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시점 투시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간에서 만나는 거는 굉장히 다시점 투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이런 거 조금 배우셔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배웠는데 공간이 왜 안 맞지라고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라인 정도 느낌이 지금 보시면,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투시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얘는 라인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라인은 잘 보시면 자, 위로 가면서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모이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얘하고 얘는 살짝 모이는 느낌이 들죠. 거기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얼핏 보면 얘가 2점 투시처럼 보이지만 공간에서 2점 투시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찍었을 때 2점 투시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엄밀히 보면 거의 3점 투시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 살짝 위로 가면서 모이는 정도 느낌이죠. 그래서 투시를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3점 투시니까 위로 가면서 좀 모이게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 정도 느낌이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양쪽으로 모이는 느낌처럼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투시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1점, 2점, 3점 투시의 개념보다는 조금 복잡한 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기본적인 투시에 대한 부분은 편집할 때 앞쪽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쓰는 그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거기에다가 담아 놓을 테니까요. 그 투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투시가 좀 복잡한 거고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무조건 그 투시에다가 맞춰서 그려야 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투시가 적용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로잉을 좀 하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연필을 일단 활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투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그 어느 정도 느낌으로 얘가 투시가 좀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충 봤는데 그거를 대략적인 투시의 방향으로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대략적인 투시의 방향으로. 그래서 대충 이 라인의 투시는 이쪽으로 나가는 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얘가 좀 오른쪽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 라인 위치가 대략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건물의 끝부분 위치가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대략적인 기울기를 잡으실 때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이미지에 대고 다시 그림에 대고 이런 식으로 대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옆에 가지고 이렇게 막 대고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기울기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되고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돼요. 눈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뭐 어떤 방법이든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기본적인 라인들 위주로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건물이 나눠져 있죠. 이쪽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요. 중간에 한번 꺾였어요. 여기서 섹터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앞쪽 공간이 조금 더 넓고 뒤가 조금 더 좁은 것 같고요. 중간에 지붕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꺾여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펜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요. 투시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투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넓고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투시 라인을 잡아놓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드로잉을 진행을 시키는지를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연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투시가 막 꽉 잡혀 있거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경직돼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라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연필로 살짝 연필은 요거 HB입니다. 제가 뭐 4H나 2H 같은 것도 괜찮고요. 좀 밝은색 연필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라인을 너무 힘줘서 그리지 마시고요. 대충 힘 빼시고 대충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작은 것들, 디테일한 작은 것들까지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큰 라인들만 좀 잡아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뒤쪽 공간을 그리실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앞에 공간을 보다가 뒤쪽 공간을 보면요. 뒤에 있는 이미지가 커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실제로 재보면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착신 거죠. 사람 눈이 앞에 거를 보다가 뒤에 걸 보게 되면 뒤에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얘가 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시를 잡으셨으면 그 투시에 맞춰서 뒤쪽 공간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형태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잡았을 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게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게 맞습니다. 여기에 도움처럼 생긴 문이 하나 있고요. 뒤에 멋있게 생긴 뭐 교회죠? 예, 회당 같은. 자, 이것도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방향으로 모이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전봇대가 좀 재밌는 거리가 하나 되겠네요. 앞에는 전봇대 꼭 그려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투시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의 눈이 생기면요. 사실 이렇게 연필로 굳이 따지 않으셔도요. 드로잉을 하시는 데는 크게 이제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 되시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 드로잉을 하셔야죠. 이 뒷부분에 있는 그 사진 회당의 지붕을 보시면요. 이게 분명히 어, 하나 둘셋 팔각이나 팔각 정도? 나 뭐 그렇죠. 정원에서 이제 그 면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 사진의 투시가 여기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의 렌즈에서 이루어지는 투시의 소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투시를 정확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여기다가 여기서 또 정확하게 또 여기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시나 또는 뭐 이렇게 하시나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그냥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를 배워야 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를 배우셔야죠. 투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하지만 미술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것보다는 저는 좀 개성 있고 재밌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개성적으로 그림 그리신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여기에 적용되는 투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래서 저런 거에 굳이
머리를 썩히실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리시면 된다. 이 정도 이 느낌 나오겠죠? 창문 같은 경우도 적당히 이제 위치를 잡으시고요. 조금 흐리게 잡아서 화면상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편집할 때는 좀 이제 컨트라스트를 좀 보정해서 조금 보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당히 나왔으면요, 너무 디테일하게 잡지 마시고요. 바로 이제 펜으로 드로잉하는 맛을 좀 살려서 따보겠습니다. 드로잉하는 좀 맛을 살려서 약간 컨티뉴 드로잉 맛도 좀 활용하면서요. 오늘은 검정색 그 물에 좀 잘 녹는 펜이에요. 물에 좀 잘 녹는 펜이고요. 수성펜이고, 제가 이제 15강에서 썼던 그 검정색 펜은 피그먼트라고 해요. 블랙 해가지고 좀 요건데 따뜻한 검정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요거는 블랙 수성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걸로 드로잉하고 바로 물번짐을 해서 느낌을 좀 잡아낼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을 따놨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이제 좋죠. 편하죠. 조금 더 드로잉을 하는 게 좀 수월하고요. 되게 이제 적당히 뒤로 가면서는 이제 너무 기하가 작아지죠. 그러시면서 처음에 이제 잡아놨던 라인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드로잉 하실 때는 틀리시면 그냥 그게다가 또 얹어서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다. 틀리시면 한 번 더 얹어서 그리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연필로 따놓게 되면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편한 상태로 그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형태 라인에 맞춰야지라는 개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따고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거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좀 더 정확한 뭐라고 그러죠? 이제 형태 라인이나 이런 걸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인을 따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아주 형태가 나가거나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대략적인 투시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맞추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실수록 이제 컨티뉴 드로잉 같은 거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굳이 뭐 형태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요, 적당한 형태가 나와요. 많이 틀리지 않죠.
어둠 같은 게 있네요. 드로잉 할 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이제 보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그럴 때 굳이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해하실 수 없는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굳이 그런 걸 다 이해하시면서 그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라인이 좀 이렇게 그 펜을 쓸 때 이렇게 펜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쓰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또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네요. 자주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닌데, 한번 오늘은 그래도 투시에 대한 이론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자꾸 뭔가 좀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하고, 처음에 사진에서 못 봤던 부분이 있네. 이 앞쪽이 모서리가 좀 이렇게 면이 하나 있어요. 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에 평평하게 이렇게 좀 더 있고요. 오늘은 52분.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투시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원래 투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론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면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소실점이 하나 모이고 두 개 모이고 세 개 모이고 이런 개념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설명해가지고는 정확하게 투시가 적용된 그림을 그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어떤 경우의 수, 이런 때는 이런 거, 이런 때는 이런 거, 또는 투시가 적용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시키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요 하루가 다 갑니다.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저는 이게 막방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보시다가 주무셔야 될 분들은 나중에 편집본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그럼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거 하고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 주도 계속 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편하게 그림 즐기시다가 음, 피곤하시면 가서 주무시고 나중에 이제 편집본을 또 확인하시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림들 제가 또 어,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또 좀 다양하게 재료 가지고서 또 데일리 드로잉을 진행할 거니까요. 되게 간단한 원리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뒤로 가면서 얘네들 뒤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모이고 있어라고 하는 개념만 필요하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지 모를 것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보이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 부분이 조금 얘가 좀 내려왔나? 여기가 조금 좁아진 것 같죠? 예. 풍경 그릴 때 뭐 처음부터 구도나 투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쓰고 들어갈 때는 조금 틀린다고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느낌만 잘 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또는 풍경 조령을 하셔가지고 뭐 건축사무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면서 하시고 편하게 그림 그리시고 재밌게 그림 그리시면 저는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 앞쪽이니까요. 앞으로 나오면서 간격이 넓어지겠죠? 멀리 이렇게 뭐 가로등 같은 것도 하나 있는데 분위기상 이런 거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저기 수평선일 것 같아요. 저쪽 멀리 보이는 파란색 선이 수평선을 좀 활용해 주시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꼭 그 그림 그리실 때 보면 괜히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죠. 벽돌 같은 거 사이즈 뭐 개수 맞추시려고
벽돌 하나 빠진다고 글이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요. 뒤로 가면서 점점 또 사이즈가 작아지죠. 공간을 좀 작은 공간들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는 개념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라인들을 잡을 때 위에 있는 라인, 아래에 있는 라인을 같이 보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인 선은 뒤로 가면서 모인다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평행일 테니까 이거 창문은 위에 천장, 위에 턱과 아랫 부분과 이제 평행일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투시라고 하는 거는. 일단 투시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요, 세상이 다 투시로 보이니까요. 시간 문제예요. 일단은 한번 배우시고 나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는 시간 문제이실 것 같아요. 자꾸 보고 인식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투시가 적용된 공간이네. 그게 이제 자꾸 보이시면 참 우리가 볼 때 3차원 입체 공간을 항상 보기 때문에 투시가 아닌 곳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투시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면 투시가 진짜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죠. 이쪽에 이제 건물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냥 막 드로잉 하면서 하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라인을 다 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드로잉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지 입체적인 느낌도 좀 생기고, 더 그렇죠. 명암이 들어가야 입체적인 느낌이 생기니까요. 투시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명암도 들어가고 선의 강력도 활용하고 이런 게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4, 15, 16 강의에서 이제 가르쳐드린 팁은요, 한 가지만 따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같이 쓰게 되는 거라는 거, 같이 쓰게 되는 거고,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라인도 이제 잡아주시고요. 실제보다 조금 이만큼 이 뒤쪽 공간이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뒤에는 이제 회당인가요? 회당에 이미지를 아까 스케치 떴던 라인을 자꾸 이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케치 라인을 떠나도 연필로 그리시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라서 좀 이렇게 그 실루엣 드로잉 개념으로 좀, 그것도 이제 어떤
공간의 느낌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실루엣 드로잉 느낌으로 좀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자동차 방도 있고. 조금 크게 잡힌 것 같은데? 좀 돌려서. 이런 것도 이제 기울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 투시 방향에 맞춰지는 십자가 가로 방향 들어가는 기울기. 전봇대가 한 이 정도 있겠고요. 건물의 라인도 이쪽 방향에 두시고요. 이쪽 방향에 두시면 또 이렇게 들어가죠. 이 정도에서 끊는 게 좋겠죠.
중간에 멈춰 있었는데 왜 멈춰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잠깐 눌렀다 하니까 다시 켜지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상태에서 드로잉은 다 끝났어요. 드로잉은 다 끝났고요. 어, 중간에 한참 안 보였나 본데요. 드로잉을 하느라고 제가 어, 왜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 멈췄을까? 일단 76분. 이게 용량이 한 2시간 정도 돼버리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질만 하고 일단 보여드리고요. 어, 원래 계획은 그 칼라를 조금 입히는 건데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이걸로 이제 물질하는 것만 느낌을 좀 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편집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두운 부분을 쫙 바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이는 수채화 전용지입니다. 네, 수채화 전용지고요. 물 번짐을 이용해서 느낌도 좀 살리시고 물질도 약간 이제 드로잉 하듯이 느낌을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펜이 이제 또 너무 물질을 많이 하면요 드로잉 선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물을 많이 발라놔 버리면 드로잉 선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드로잉 맛이 좀 약해지죠. 음. 드로잉하고 같이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재밌어서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적당하게 물질을 좀 하시는, 예.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조절을, 물질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여기서 이렇게 쓱 하면 이렇게 거칠게 발라지는 것들도 좀 느낌이 있죠.
적당히 좀 이렇게 녹이면서 이렇게 칠하는 느낌? 예, 일반 수차 쓰시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적당히 좀 녹이면서 쓰시는 느낌이고요. 원래 블랙이라고 하는 색깔 자체가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보시면 뭔가 이렇게 컬러가 다양한 컬러들이 좀 있어요. 느껴지는 컬러들이.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도움이 좀 진하죠, 여기는. 색깔이 진한 철제라서 한번 덮어주시고요. 그리시면서 이렇게 그 벽돌 모양 같은 거 조금씩 같이 그리셔도, 이것도 어차피 이제 드로잉 하듯이 예, 써도 되기 때문에 무늬 같은 것도 하나씩 넣어주셔도 되고요. 뭔지 모르지만 있는 거, 예.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 없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있는 거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리셔도 된다. 자, 이 앞쪽 부분을 라인을 좀 잡아서요. 뒤쪽 부분하고 차이를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쑥 빠지면서, 그러면 앞에까지 다 그리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살짝 풀어놓고, 이렇게 풀어놓게. 오히려 앞에 부분은 이 드로잉 된 느낌을 그냥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여기 부분에서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죠. 외곽으로 가면서 살짝 풀어주는 느낌이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빼줄게요. 색이 많이 안 묻게 살살 만들어주시고 바로 풀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적당하게 그냥 묶어서 가겠습니다. 천장 쪽만, 천장이 아니라 지붕 쪽만 좀 묶어주시고, 바깥쪽에 물 느낌을 살짝, 다음까지는 매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물 아래쪽이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사이사이가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다 덮지 마시고 사이사이에 진한 것들 위주로 색깔을 좀 넣어주시고, 벽돌 자체는 놔두셔야죠. 큰 바위 같은데요.
바닥이 딱 붙어있는 부분에서 좀 진하죠? 여기서 좀 문질러서 통이 좀 만들어 주시고 바로 펴주셔야죠. 눕혀서 완전히 바로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인을 좀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 뒤쪽 부분만 조금 들어갈 건데요. 뒤쪽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최대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네요. 어쨌든 그러면 좀 눌러서 앞쪽하고 차이를 좀 주고요.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주고 차는 색이 좀 있죠? 그래서 창문을 빼고 라인을 아래쪽으로 맞춰서 어둠으로 같이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화장지에다가 닦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워터브러쉬 펜으로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좀 이렇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물 조절을 못 하셔서 너무 많이 번짐이 돼버리면 드로잉 맛이 다 죽어버려서 생각보다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 조절을 좀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옆에다 이렇게 휴지를 들고서 닦아내시면서 잉크를 좀 닦아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 부분은 그대로 그냥 펴서 앞쪽에 있는 다민이가 좀 살리고요. 모양을 좀 살리시고 자, 뒤에 있는 스푼인데요. 끝에 라인에서 붙여가지고 안으로 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번지게 끝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적당하게 좀 밝은 부분 조금 이렇게 놔두시는 게 공간도 더 잘 나오고 이쁘게 나와요. 전봇대가 있죠. 봐주시고 이쪽 부분에 조금만 얼룩 느낌을 살짝 내서 분위기만 좀 빼주시고요. 보들블록 같은데 약간만 또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또 다 손을 대야 되는데 조금만 앞쪽만 좀 두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살짝 사이사이 두께만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줄도 그냥 줄만 놔두면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니까요.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얇게 들어가야 돼서 조심하시고 가실 때는 살짝 분위기만 맞춰주시고, 이런 거는 가면서 쓱 풀어주시면 되겠죠? 분위기 연출하려면 이렇게 끝쪽으로 가면서 좀 풀어주는 톤이나 라인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생방은 이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장시간 하게 되면 편집에도 제가